건강한 허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척추를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일컫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척추의 S라인이 무너지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척추 질환이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하교하는 학생들 틈에서 하영이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언뜻 봐도 걷는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그다지 멀지 않지만 하영이에게는 중간에 한두 번 쉬었다 가야 하는 길이다. 걷다 보면 숨이 차서 한꺼번에 오래 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네. 하영이가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컴퓨터. 이렇게 하루 평균 4-5시간 정도를 컴퓨터 앞에서 보낸다. 하지만 엄마는 이런 하영이의 모습이 늘 못마땅하다. 나와. 이건 지금 얼른. 하루에도 여러 번 컴퓨터를 두고 엄마와 하영이의 실랑이가 벌어진다. 그럼 날이 갈수록 휘어지는 허리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 올라가면서 조금 약간 휘어도 운동요법으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견뎌줬거든요. 예. 중학교 1학년 후반쯤 가니까 이제 그게 상황이 와요. 예. 한눈에 봐도 높낮이가 다른 하영이의 어깨. 그동안 넉넉하게 맞춘 교복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몸의 변화는 사춘기인 하영이에게도 상처가 되고 있다. 친구들이 저한테 막 허리 막 휘었을 때 희 오는 게 제일 싫어요. 지금 하영이의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검사를 통해 허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봤다. 척추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와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통해 허리를 살펴봤다. 몸의 좌우 균형이 깨지고 몸이 비뚤어진 원인은 척추에 있었다. 하영이의 척추 모양은 좀 달랐다. 그동안 옷으로 휘어진 허리를 가리고 있었던 하영이. 허리를 숙이자 삐뚤어진 허리가 더 확연하게 보였다. 등과 어깨 좌우의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 척추 측만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흔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주로 발병하는데 하영이의 척추는 75도 정도 휘어져 있다. 0도가 정상인 거죠. 일직선이 돼요. 근데 옆으로 휘어지는 각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75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74도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또 다른 아이하고 조금 다른 게 한 1년 사이에 확 자랐어요. 그게 1-2년 정도 되면서. 그래서 각도가 좀 심한 편이고 빠른 시간 내에 나빠졌고. 다음 날 하영이의 척추를 펴주는 수술이 이어졌다. 모든 척추 측만증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0도 이상으로 척추가 휘었을 땐 척추를 펴서 고정하는 수술을 권한다. 척추 측만증 수술은 휘어진 척추에 나사를 심은 뒤 고든 철심에 굽은 척추를 연결해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다. 척추가 더 많이 휘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휘어진 척추를 바로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수술 후 하영이의 척추는 일직선에 가깝게 펴졌다. 75도 정도 휘었던 척추가 18도 정도로 교정됐다. 네, 지금 현재 한 18도 정도 교정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은 조금 더 되리라고 듣는데 교정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이 밸런스 균형이 지금 안 깨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반듯이 섰을 때 골반의 중앙에 머리가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옆으로 휘는 병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병이었지만 학교 검진을 실시하게 되며 많이 발견됐고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아이들의 경우 특발성 측만증이 대부분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특발성인 경우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한 80-90%인데 그중에 또 80-90%가 여학생들이에요. 근데 왜 여학생한테 생기느냐?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어떤 병은 남학생이 많고 남자가 많고 어떤 병은 여자가 많고 근데 특발성 측만증은 이상하게도 특징적으로 여학생한테 한 80~90%가 생깁니다. 무릎 피부 굽힐 수 있지? 올해 20살인 소민지 양. 중학교 때 처음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고 그동안 보조기로 교정하며 진행 상태를 지켜보았다. 여기 맨 밑에가 특발성 측만증은 대부분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휘어진 각도가 20도 미만인 경우 성급하게 수술을 하기보다는 일단 진행되는 정도를 관찰하게 된다. 그 작년에 캐리비안베이 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등은 깜짝 놀랐어요. 민지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먼저 받아왔었다. 하지만 척추의 변형이 계속되고 이제 성장이 멈춘 민지는 그동안 미뤄왔던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 외형적인 문제다. 어떤 모양만의 문제다라고 그러는데 되게 등이 휘면은 허리가 같이 휘고 또 어떤 애들은 허리 위주로 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절대로 외형만의 문제, 외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얘가 이제 지금 10대인데 한 중년 넘어가서 한 뭐 40대, 50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뭔가 요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이 자라면서 척추도 함께 성장한다. 그런데 성장기에 뚜렷한 원인도 없이 발병하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대부분은 특별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척추가 100도 이상 휘면 갈비뼈끼리 붙거나 장기를 누르게 된다. 특히 폐가 눌리는 경우 호흡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특발성 측만증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올해 15살이 된 찬미는 호흡이 힘들 정도로 척추가 휘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찬미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찬미는 2차 성징이 있은 뒤 척추가 갑자기 휘면서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 많이 척추가 휘다 보니까 숨 쉬는데 이제 힘이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계단이나 이런 데 만나면 못 올라가고 중간에 쉬었다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수술 날짜도 미루기도 어렵고.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찬미의 상태가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입원했을 당시 찬미의 척추는 141도 휘어 있었다. 수술을 하기 전 척추를 조금이라도 펴기 위해 견인 치료를 해 89도 정도로 펴졌다. 찬미 같은 경우에는 한 140도 정도 되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측만증이 심하면 내장 장기가 꼬이고 폐가 눌려서 숨을 잘 못 쉬고 소화를 못 시키고 못 먹고 폐가 안 크고 그래서 결국은 심장하고 폐가 눌려서 만약 크게 되면 호흡 부전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찬미의 수술이 시작됐다. 찬미의 경우 2번에 걸쳐 수술이 진행됐는데 척추가 많이 휘면서 갈비뼈가 서로 붙어 있어 먼저 갈비뼈를 떼어주는 1차 수술이 진행됐다. 일주일 후 휘어진 척추를 세우는 대수술이 진행됐다. 휘어진 각도가 심한 만큼 수술도 쉽지 않았다. 찬미가 아직 크고 있어 척추를 완전히 고정하지 않고 추후 조정이 가능한 방법이 선택됐다. 호흡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진행되는 특발성 측만증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대에게 주로 발병하기 때문에 관찰이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측만증 진단을 받은 후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엑스레이 한 장이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해보고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은 특발성 측만증이 전체 측만증의 85%가 되고요. 그 특발성의 85%는 치료가 필요 없는 측만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흔한 질환이지만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단지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에서 노인까지 척추 질환은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함께 병드는 허리. 10대 이후에는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제일 고통스럽다는 박충희 씨.
자본이 몰려들면서 유가 오르스를 과도하게 부추긴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국내산 브렌즈 값이 텍사스산 원유에 비해 방에서 거실까지 남편의